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능력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능력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청춘의 자욱 영상 준비했고요. 우리 전통악기인 가야금으로 채워진 기악 합주 감상해 보시고요.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1981년 시작되어 41년 만에 완공된 어랑천 수력발전소 소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한의학과 양학을 조합해 만든 고려의학에서 소개하는 율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화상을 입은 환자를 8년간 진료한 의사 림현단 씨,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어려운 현장으로 자원해서 가는 탄원 청년들 기억하시죠? 그들을 비롯해 수많은 청년들이 북의 사회 곳곳에서 위훈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현장과 사동지역 장천 남새공장,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의 청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부르는 곳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우리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대우는 지금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받들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위훈을 새겨가는 석도전 청년 덜격대의 미도운 청년 덜격대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만기 제대도 뒤로 미루고 덜격대 복무를 계속하고 있는 초급지 위성원들과 덜격대원들입니다.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되었을 때 석도전 청년 덜격대원들 속에는 만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대기하고 있던 동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단에도 여러 명의 동무들이 만기 복무를 마치고 제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동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작정 제대를 연기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 지금 어느 나라 청년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구상을 받들고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저저마다 탈원해 가고 있는 때에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23일 성신 성화지구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나오셔 하신 경례는 청비서동지의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덜격대 복무를 마치고 떳떳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때 경례는 청비서동지의 연설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아니다. 내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끝내고 우리 당의 그 수건 사업을 조금이라도 풀어두는 길에 나의 청춘을 조금이나 바치는 것이 떳떳하고 더욱더 요괴스럽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서 자란 고향과 가슴 속에 품은 사연은 서로 달라도 당의 구상에 피를 조지는 살림집 건설장에서 청춘의 리상을 꽃피울 꽃 같은 마음을 지닌 덜격대원들. 그들 속에는 덜격대가 사랑하는 김윤심 동무도 있습니다. 중량급 화물자동차 운전사인 그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과 피해복구 전투장들을 비롯한 많은 건설 대상들에서 수많은 걸재와 세멘트를 날랐다고 합니다. 제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만 나른 물당량을 합치면 아마 산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또
김일성 청년용의상 수상자의 용에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랑 그 믿음에 받아보자면 저는 뛰고 또 뛰어도 정말 힘들진 모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무수히 일도선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더불어 청춘의 자서전에 떳떳이 새겨갈 혁혁한 위헌을 세우고도 그 어떤 대가나 보수, 명예나 안락도 바람이 없이 남배인 돌격대 제복 차림 그대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들.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인 평양시 어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끝내기 위하여 주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투원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건설 전투장에 뛰어들지 못했다는 그 아쉬운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이 끝나면 저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 아픈 마음을 안고 여기 화성지기 1만세대 살림집 건설장에 달려나곤 합니다. 저는 성화거리로 출근길에 어르곤 합니다. 출근길에 어를 때마다 저는 이 고리를 일떠세우는데 얼마만한 힘을 바쳤는가 하는 자책감에 놓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성지구 건설 전투에서는 저의 적은 힘이나마 바칠 일념 안고 매일과 같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조국이 자랑하는 이런 청년들을 우리는 이 땅 그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동구역 장천 남새농장의 청년작업반 포전입니다. 3중 모범 청년작업반의 용의를 지닌 이곳 청년작업반원들은 온 나라의 본보기 농장으로 이름 떨치는 농장을 더욱 빛내기 위해 포전마다 청춘의 구슬땀을 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의 청년들은 더 높은 남새 생산으로 다수학을 이루게 갈 여리가 정말 없습니다. 우리 청년작업만 봐도 우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남새 생산에서나 문화생활에서나 농장의 앞장에 서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1명의 제대군인들이 농장에 탄원해 왔습니다. 그들의 탄원은 농장을 도라지고 뒤 주인공들처럼 이 산울림의 주인공들처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려는 우리 청년들의 요리를 더욱 과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길에 청춘의 희망도 꿈도 다 바칠 요리가 오진날 제대 병사들의 가슴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청년작업반의 최경심 동무도 8년 동안 매해 다수학을 거두는 혁신자라고 합니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과학농사 방법을 열심히 배워 이렇게 풍성한 남새작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단위보다도 우리 농장은 당의 사랑과 믿음을 많이 받아하는 농장입니다.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이 농장의 주인으로서 새 세대 청년으로서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것은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포기 한 포기 남새에도 땀과 진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힘은 들어도 보람은 정말 큽니다. 다수학의 꿈, 살기 좋은 고향 산천의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사회주의 전야의 위훈의 자옥을 새겨가는 농장의 미로운 새세대 주인들입니다. 경공업 부문의 청년들도 올해 맡겨진 계획 수행에서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에서는 청년절을 맞으며 수많은 혁신자들이 배출됐습니다. 다기대 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제일 앞장에 섰다는 리은업 동무. 지난 3년 동안 혁신자로 이름돌을 치고 있는 안미경 동무. 혁신자 참여인 강옥경, 강은경 동무들. 이들만이 아닌 온 공장의 모든 청년들이 청춘 시절의 하루하루를 감높은 위훈으로 새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 청년 동맹원들 속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게 한 경쟁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 창업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축하하는 혁신자 축하 모임을 우리 있게 조직하고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모든 청년들이 본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천리마 대거저식이 용직포공인 전옥하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우리 있게 조직 진행하고 천리마 대거저식이 용들의 투쟁 정신 세계를 따라 배워서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조회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청년들 속에서 2년분 계획 완수자 7명, 연간 계획 완수자 24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도 청년 혁신자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달리고 남보다 한 미터의 천이라도 더 많이 짜고 싶었습니다. 천리마 시대의 영웅인
전옥화용 동지도 우리와 함께 기대를 잡고 있습니다. 구경 동지를 볼 때마다 우리도 설마 시대의 영웅들처럼 주목세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게 됩니다. 주소와 이름,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자랑하는 청춘 시절이 긍지 높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청춘들은 맡은 처소마다에서 기적과 위헌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잠시 흥겨운 가야금 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가야금을 위한 기억 합주,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야. 시산치수, 우거진 숲을 만들려는 의지가 담긴 무용 공연도 준비해봤습니다. 국립민족예술단의 황금산 저울시고.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올해 8월 5일 함경북도에는 어랑천 수력발전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어랑천 발전소는 1981년 6월 5일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진척이 없다가 본격적인 공사는 2000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찰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올해 완공으로 41년에 걸친 대공사가 마침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야, 41년. 그만큼 감격이 클 것 같죠? 김정은 총비서가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한 것은 2018년도 7월이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파악하고 책임 일꾼들의 사업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군요. 수십 년을 지지부진한 거니까 솔직히 비판할 만도 할 것 같은데요. 공사가 워낙 어렵고 힘드니까 늦어진 게 아닐까요? 그렇겠지요. 어랑천 상류의 댐 형식으로 3호, 4호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아래에 파량댐을 쌓아 계단식으로 1호, 2호, 5호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대한 공사였으니까요.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 지도 후에 5호 발전소, 파량댐, 4호 발전소, 마지막으로 3호 발전소 순서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럼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총비서 모두의 수건 사업이었던 어랑천 발전소 건설은 어떻게 완성되어 왔는지 그 나날을 기록한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방의 괴산봉 기슭에서 시작되어 천엄의 산악 태고의 밀림을 꿰뚫고 감돌아 흐르는 오랑천. 사방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아침 해를 보는 순서에 따라 이향리, 산향리로 불리워져 파량리가 되었다는 심심산중. 천연 수림으로 뒤덮였던 이 오랑천 상류에 건설자들의 애국 헌신의 투쟁과 온 나라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대동력 기지가 푸른 강국의 제부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인 오랑천 발전소 건설은 함경북도의 긴장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여 도안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 개조 사업이었습니다. 여기는 오랑천 상류에 위치한 광독지구. 바로 여기서 어랑천 발전소 건설 총계획도에 반영된 마지막 공사 대상인 어랑천 3호 발전소 건설이 진행됐습니다. 2018년 7월 어랑천 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어랑천 3호 발전소 건설도 동시에 내밀어야 한다고 군민협동작전으로 발전소 건설을 내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다 세워주시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오랑천 3호 발전소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오랑천 3호 발전소 건설에 앞서 중시한 문제 하나는 도로 공사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랑천 3호 발전소가 건설되게 될 광독지구는 오랑천 발전소 건설장 쪽으로 거리가 제일 멀고 산세가 험한 무인지경의 천연수림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도로 공사를 맡아 나선 것은 군인 건설자들이었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자연 개조 전투장으로 부른 방주왕의 믿음을 심장에 새긴 군인 건설자들은 수백 리의 기동로를 개척해서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혁명군대의 기상과 본때를 과시했습니다.
험한 계곡에 도로를 내고 가설을 전개하고 언제 기초로 파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군인 건설자들이 그 노력적 성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건설자들이 1년이라는 이런 짧은 기간에 이 거대한 도로 공사와 준비 건설을 그만큼 앞당겨주고 자극갱 굴진을 시작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동에 올라와서 굴진을 시작해가지고 하다 나니까 9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본 건설 공사를 끝내는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적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 조국의 새로운 제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군대가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하나의 일념을 안고 오랑천 사무발전소 건설의 진경로를 열어나간 군인 건설자들. 이들의 이훈의 자옥은 오늘도 광독지구의 험한 산발들마다에 역력히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오랑천 사무발전소 건설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당시에 불리한 겨울철 조건에서 오랑천 발전소 건설 지휘조가 정한 추타격 방향은 물길굴 공사였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타산하기 전에 방해준 과업을 놓고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정 계획도 면밀히 세워졌습니다.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 속에 물길굴 공사장의 모든 대대들이 작업갱 굴진을 끝내고 전면 굴진에 진입하는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광독원제 건설장에서도 본격적인 원제 공사에 진입했습니다. 북방의 강추위와 변덕스러운 날씨 조건에서도 기존기 조립과 콘크리트 타입, 안반 굴착을 동시에 내면면서 공사 속도를 높여나간 청진 금속건설연합기업소의 건설자들과 군인 건설자들. 자재 보장을 위해 경성역에서부터 발전소 건설장까지 100수십리에 달하는 운행길. 그것도 직선길이 아니라 후배가 심하고 경사가 급한 산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간 운전수들. 이들의 모습은 전하의 날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실어 나르던 전시 수송전사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공사 실적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물길굴 공사장에서 물길굴 관통에 장쾌한 폭음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자기심이 제일이라는 정신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색하고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일꾼들은 해발고가 높은 용들의 공사장이 분산되어 있는 조건에 맞게 갱들의 내려가 공사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의 적시적인 대책을 따라 세우는 한편 혁신적인 공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도갱 및 확장 공사를 동시에 내밀었다고 합니다. 계곡이 험하기 때문에 모래가 없고 모든 조건이 불리하고 수송 기재도 부족하고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갱 그 포장을 위한 모래를 어떻게 얻어내겠는가 여기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 기술자들 발동시켜서 갱에서 나오는 갱 버럭을 가지고 타협을 하지 못하겠는가, 갱 포장을 해서 연료를 적게 쓸고 물동량을 적게 운반해서 공사기를 앞당기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기술자들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해서 실제 발파에서 나오는 버럭을 가지고 갱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수치를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갱 포장을 하면서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연료를 절약하고 노력을 절약함으로써 그만큼 또 공사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발전기실 공사장에서도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졌습니다.
단 한순간의 침체나 답보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상한 자각을 안고 군민협동작전으로 발전기실 하부 콘크리트 치기를 2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결석한 도령 수력발전 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과 군인 건설자들. 하천 옹벽공사와 산채 옹벽공사를 끊는 기세든 없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간 도안의 공장 기업소 돌격대원들이었습니다. 총비서의 현지 지도 2년 후 일단 2020년 8월까지의 역사를 되짚어봤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대공사였네요. 이 물길골 공사라는 게 터널 공사 말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길게 만들어졌겠죠? 예, 첩첩산중 산길을 아래로부터 쭉 물길을 뚫는데 자그마치 백리길, 그러니까 40km를 터널 공사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영상 봐도 산들이 첩첩산중이던데요. 그거를 뚫고 터널을 공사하는 게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네요. 그러면 2020년 8월까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걸까요? 네, 노동신문에 따르자면 2020년 8월 11일자 기준으로 그 제3호 발전소, 어랑천 수력발전소죠. 총 공사량의 71%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물길 터널 공사 있잖아요. 그건 86%.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피복 공사는 62%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 속도면 2020년 내로도 완공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2년이나 더 늦어진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2020년 8월에 있었던 그 태풍 마이삭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에 함경도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공사의 완공보다는 그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더 많은 좀 공을 들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전소 건설 현장이 굉장히 문제가 컸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건설 현장 어땠는지 그리고 건설대원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마저 이어서 들여다봅시다. 불의에 들이닥친 태풍이 오랑천 3호 발전소 건설장을 휩쓸었습니다. 광도건재 건설장은 폐허로 변했고 도로와 다리들이 파괴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시련과 난관은 오랑천 3호 발전소 건설의 엄중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자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100배, 1000배의 힘과 용기로 걸쳐 일어났습니다. 난관이 막아선다고 되돌아가고 조건이 어렵다고 물러서겠는가? 당정책 관철의 길에서는 단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이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서 분출된 신념의 맹세였습니다. 그때 우리 그 피해 상황이 그야말로 그대로 말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우리 침실도 변변히 없었고 다 떠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혼합장, 파쇄장, 선별장 설비들이 우선 기중기 다 물에 침수되어 나니까 설비를 당장 돌릴 형편도 못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실을 꾸리는 데가 먼저가 아니라 설비를 먼저 복구하고 공사에 먼저 진입했습니다. 태풍 피해로 공사가 중단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위로에 놓였을 때도 당중앙에 원재 완공의 보고를 올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안고 우리 건설자들은 총돌격했습니다. 만나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 난관과 시련이 겹쳐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무섭게 들고 일어나 기적을 창조하고야 마는 것이 다름 아닌 오랑천 발전소 건설자들이었습니다. 오랑천 발전소를 시대의 기념비로 당조항 결사옹리의 성벽으로 일도세우자. 이런 충성의 열도들이 합쳐져 충성의 80일 전투기간 오랑천 3호 발전소 건설장에서는 물길굴 타입공사와 송전선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광도구 원재가 거창하게 일떠섰습니다.
원래 강덕원제 위치는 학신덕천하고 오랑천의 합수목에 건설되기로 원래 계획했댔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를 시작했대는데 그 안반이 나쁘고 집안 기초가 나쁘고 그다음에 공사량이 많이 문 것과 관련해서 다시 언제 위치를 아래 탐사하고 요 위치에다 잡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다시피 그 요 골짜기가 좁고 양쪽에 안반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그만큼 속도로 빨리 했고 자재를 적게 먹었고. 이 온재 콘크리트 타입에서 기본은 자갈 립도 보장과 함께 혼합물 배합비 공정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혼합물의 질이 담보되고 수밀 구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도 온재 건설을 맡은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에서는 자동 계량 시 혼합물 개통을 완성하여 온재 콘크리트 타입의 속도화질을 원만히 보장했습니다. 이렇게 발전소 건설자들은 온재 타입의 속도와 함께 질 보장에도 상당한 관심을 돌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강덕온재 쌓기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말할 수 있는 가베스로 타입이 성과적으로 결석됐습니다. 가베스로를 밀폐하는 문제는 언제 물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 이거 마지막 가베스로를 밀폐하자니까 이미 갈수기가 지나고 시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자 노동자들과 이 거듭되는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역시 대중은 선생이었습니다. 이 대중이 그 기발한 착상에 의해서 이 가베스로 앞에 우리가 그 인위적인 장애물을 형성하고서는 폭포를 형성해 줌으로써 안에 오물을 말끔히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강덕온재에서부터 발전기 실까지 산줄기를 꿰지르며 뻗어나간 수천 미터 구간의 물길굴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불리한 암질 상태로 하여 공사 접근은 대단히 어려웠지만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려 전반적인 물길굴 건설도 성과적으로 결석한 발전소 건설자들. 이들의 발걸음에 발맞추어 대한중기계 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증산 돌격전을 벌여 생산한 수력발전기 측과 타빈 측, 작업 날개를 비롯한 마지막 발전 설비들도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이에 맞게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발전 설비 운반과 발전기 조립을 최단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취해졌다고 합니다. 1950년대의 전시 수송 전사들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매일 수백 리의 험한 연길을 오르내린 대용 화물 자동차 운전수들. 발전기 조립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적 위훈도 대건설 전역에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경수부터 발전기실까지만 놓고 봐도 구비가 너무 많아서 한 번 들어왔던 운전수들도 한 번 들어갔다는 두 번 다시 들어오기를 주저한 게는 우리 수송전사들의 맡겨진 임무를 간출할 때만이 오랑천 발전소 건설의 완공이 그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수송전사들은 매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기 조립을 맡은 단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도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가며 발전기 조립을 힘있게 다그쳤습니다. 강덕온재와 물길굴이 다 완공됐다 해도 마지막에는 발전기 설비 조립이 다 끝나야지만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발전 설비 조립과 함께 압력 철관로 철판이 도착하는 즉시로 제작과 조립을 다 같이 내밀려고 합니다. 흐르는 분과 초가 창조와 위훈으로 이어진 발전소 건설장. 단순히 원진을 쌓아가는 건설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중왕을 결사옹이할 성세를 쌓아가는 전투장이고 당의 고상과 결심은고 실천이라는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하는 신념의 학교였습니다. 건설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발전소 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앞당겨졌습니다. 함경북도 인민들과 군인 건설자들은 오랑천 3호 발전소 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결함으로써 당중앙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했습니다. 별이 없는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자립의 기둥을 더욱 억척같이 박으며 솟아난 오랑천 3호 발전소. 산중에 우뚝 솟은 광도건재와 물길굴, 발전기실과 설비들은 함경북도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의 강렬한 정신과 고귀한 피와 땀의 응열체입니다. 군인 건설자들뿐 아니라 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 과학자, 연구자, 설비공장의 근로자들, 화물자동차 운전수들, 거기에 청년돌격대원의 지역 주민들까지 정말 온 국민이 나서서 만들어낸 결과네요. 이렇게 모두의 구슬땀으로 지어진 어랑천 발전소가 앞으로 열일해야 할 텐데요. 이게 풀가동하면 어느 정도 전력을 생산하게 되나요? 네, 13만 4천 킬로와트 정도의 발전 능력이 있다고 하죠. 어랑 위에는 청진이 있습니다. 청진은 알다시피 북의 최고의 공업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가 생산되게 되면은 함경북도 공업지대의 큰 이제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생산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인민생활 향상에 있어서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어랑천 발전소 건설의 나날 잘 보았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북에는 고려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해 발전시킨 북 특유의 의학이지요. 더불어 천연약재를 가공해 만든 고려약재도 널리 쓰이고 있다네요. 산 좋고 물 좋은 북에서 나온 약재들로 무려 1,500여 종이나 되는 약재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약재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 율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황해북도 상원군에 자리 잡고 있는 상원 약초 농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구기자, 귤명자, 산수유, 단삼, 지황, 단노삼을 비롯한 다양한 약초들을 재배해서 전국의 고려약 공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표대처럼 고추 자란 줄기에 둥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이 작물이 바로 율무입니다. 요거 보이는 거, 이 둥그런 열매들이 바로 율무 열매입니다. 이 율무 열매가 이제 9월 중순에 가면 새까만이 익습니다. 이 새까만에 익은 열매를 우리 가을에 가지고 썩게 펴놓습니다. 햇빛에. 그래서 다 건조시킨 다음엔 이 율무라는 게 좀 굳어서 겉껍질을 벗겨야 된다. 그 껍질을 벗기면 율무 속이 노랗습니다. 바로 그 노란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율무 약입니다. 율무가 참 좋은 게 아닙니다. 기본은 먼버신하고 영양을 지켜 세우는 데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율무를 탈피해가지고 쌀을 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밥에다 섞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본 것도 내리고 또 기관지 염이 왔을 때 염증 없애는 데도 좋습니다. 율무의 재배력사는 2000여 년. 하지만 그 기나긴 세월을 흘러오면서 오늘과 같이 율무가 약재로서의 가치를 또렷이하고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되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율무가 벼나 밀에 비하여 서출이 작다나니 소량적으로 개인집 토밭에서만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건부문의 온화한 일꾼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율무를 먹으면 확실히 곧둔하고 몸이 좋다는 게 알린다고 하시면서 이 좋은 율무를 많이 심어서 약재로 널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르셨다고 합니다.
인민의 건강을 제일로 내세우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 그 사랑에 떠받들려 율무는 우리 인민의 생활 속 깊이로 흘러들 수 있었습니다. 평촌 거류약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류약들 가운데는 율무를 이용해서 만든 약품들도 있습니다. 율무는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우선 벼나 밀과 같은 다른 알곡작물들에 비해서 용량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좀 보십시오. 이것은 알곡작물들인 벼와 밀, 율무의 용량 성분을 대비적으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율무는 단백질이나 기름 함량이 벼나 밀보다 더 높습니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입니다. 율무의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들은 대부분이 반드시 식생활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들입니다. 율무에는 또한 비타민과 광물질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율무가 몸보신과 원기 회복에 좋은 약재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율무는 고단백, 고지방, 고열량 약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비만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바로 율무입니다. 그것은 율무에 비만 방지 작용을 하는 식물성 섬유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무는 리녀 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심장이나 콩팥 질환으로 해서 부종이 왔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몸에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보충하면서도 비만을 방지하고 리니어 작용이 매우 강한 율무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이 바로 이민들레 율무차, 금당아 율무차, 율무 강냉이차입니다. 율무는 또한 위를 보호하고 입맛을 돋구며 소화장애를 개선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 특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약이 바로 율무 창출약 요시입니다. 율무가 가지고 있는 양리 작용에는 또한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작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럭도를 가지고 미안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율무를 가지고 미안을 해보자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인들 속에서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하고 윤택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율무로 미안을 하면 김이나 곰버섯이 윤해지는 게 확실히 눈에 띄게 알렸습니다. 정말이지 심화시킬수록 그 양리작용이 풍부한 율무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 약용적 가치가 더욱 뚜렷이 인정되는 율무는 우리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널리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율무차 하면 우리 자판기 대표 음료잖아요. 자주 접하던 율무가 저렇게 몸에 좋은지는 몰랐습니다. 자주 먹어야겠어요. 비만 예방도 된다고 하니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은 환자를 8년간 성심성의껏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과연 환자는 웃는 얼굴로 사진을 다시 찍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의사 림현단 씨 한번 만나보시죠. 그는
사진을 다 찢어버렸다. 이제는 없었던 것이다. 사진 속의 모습이. 2007년 1월 공장 당비서 동지는 꽃나이 19살에 인생을 포기한 그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족십자종합병원의 리면단 과장 선생 앞에 섰다. 23에 살고 무고에 살고 말을 해야 사회에서 의사가 통하죠. 또 눈도 감아야 될 땐 감아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화상, 얼굴이 모든 기관이 복합적으로 화상된 환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저희 경력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수술은 미용외과 분야에서의 첨단 수술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모색을 갖추게는 되었지만 본래의 모습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기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속상해서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님성미 그 19살 꽃나이 그 입을 좀 넓혀줘서 말을 했는데 또랑또랑한 그의 목소리가 무사히 양심을 찔렀습니다. 뜨거운 혈연의 정이 노동자 처녀에게 흘려들었다. 의사이기 전에 어머니, 언니가 된 의료 일꾼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은 의술의 한계에 도전에 나섰다. 한 번은 끝내 쓰러진 과장 선생님 앞에서 성미가 울며 말했다. 선생님, 전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다 아름다워야 해. 팔 년 만에 그는 사진을 다시 찍었다. 그는 계속 사진을 찍는다. 그에겐 조선인민군 군관인 남편과 귀여운 두 자식이 있다. 한 생을 바쳐 달가 열렬한 진정을 담아 그는 자식들의 이름을 보답이 중직이라고 달았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랑은 함경북도의 청진시, 회령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행정구역입니다. 김정은 시대 경제특구 선정에 있어 농업개발구로 지정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랑군은 85%가 산림으로 우거지고 해안을 따라 좁은 평야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랑군의 어대진 부근은 옛부터 좋은 어장이었는데 정어리 고기잡이의 거점으로 번창했다고 하지요.
지금은 정어리 어획량은 줄었지만 수산업이 여전히 번성합니다. 어랑이라는 지명의 유래 자체가 고기 잡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할 정도니까요. 어랑 바로 위엔 함경북도 도청 소재지 청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청진에는 김책 제철소를 비롯 북 최고의 공업지대가 형성되어 있지요. 이 어랑천 수력발전소의 완공은 함경북도 공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발전소는 공사 시작한 지 41년 만에 완공했다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어랑이의 지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궁금증이 조금 풀리더군요. 어랑 서쪽엔 제일 높은 투구봉을 비롯해 괴산봉, 설령, 괴상봉, 안탑상 등 해발 2,000m 넘는 산들이 굴비 엮듯 줄줄이 늘어서 있답니다. 험한 산세 때문인지 철도나 도로 등 교통편이 아주 불편합니다. 결국 이 수력 발전소를 만들려면 우선 어랑천 상류의 제일 깊은 계곡에 댐을 쌓고 물길 터널을 뚫고 산 비탈을 깎아 수송로를 내는 것부터 해야 한다니 그야말로 자연과의 대결전을 펼친 셈입니다. 천연 안반을 깨고 돌격하는 군인과 돌격대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군요. 정말 건설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던 노동자들에겐 남다른 감회가 있을 듯합니다. 지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완공이 늦어진 건 2020년도 마이삭 태풍 때문이라는군요.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이걸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무튼 피와 땀과 눈물로 수십 년 만에 완공된 어랑천 수력 발전소입니다. 고생한 만큼 정말 북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